들어오시니까 이제 1년 차 좀 넘어가셨죠? 예,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활동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 또 족구주의 합니다. 네. 갔다 오셔서 족구 한판 하시고. 아, 예. 오늘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진짜 조금 할 줄 압니다. 네. 못하진 않습니다. 오늘 또 그 복다림이라 해가지고 네. 복날이고 해서 네. 삼계탕도 준비하고. 아, 그래요? 오늘 저기 박법 그 네. 이 선수로 넣어놨는데 그래요? 네. 무슨 아 진짜 족구 선수. 그러니 네.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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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아, 그거 잘 모르네. 그 차에 네. 차에 우리 로타리 클럽 가다가 여기 현충 공원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 주차하면 우리가 픽업 차량이 왔다 네, 갔다 네. 하니까 족구장이 주차장에 협소해서 네. 그렇게 진행할 거고. 한번 박사님 이제 하겠습니다. 그 직업 네. 좀 법무사 쪽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좀 직업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자기소개나 회사 소개 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또 화성로얄 네. 또 우리 3759주기에서 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클럽으로 좀 네. 소문이 그렇습니다. 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클럽에 바라는 점 네.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로열 로타리 박수원입니다.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서 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고 행정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법원 뭐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타리에 바라는 점은 뭐 제가 더 참석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뭐 가끔 참석할 때마다 회장님이나 뭐 임원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바라는 건 없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죠. 돈을 받다 보니까 돈 안 갚는 방법도 되게 잘 아는 거죠. 그럼 회생이나 파산 이제 법원에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하고 있고. 근데 네. 이거 그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거래처하고 일을 예, 하다 보면 이제 예. 그 계약서를 안 쓰고 이제 네. 추가 공사 이런 걸 많이 네,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어떻게 그렇죠. 하고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올해 이름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최소한 문자로 이렇게 추가 공사를 합니다. 뭐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답변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법원. 네, 견적서 네. 내밀고 이런 건 소용이 없는. 견적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견적서에다가 그 사람 사인이 있으면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할 건데 해주실 거죠? 하면서 딱 사인 되게 중요하고. 그럼 거기에다 도면에다도 사인 받으면 예, 되나요? 도면에다가 근데 사인을 받더라도 이 도면대로 제가 일회를 진행합니다 해서 그냥 사인을 받으시는 게 더 확실하죠. 그리고 그게 없다면 최소한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그러면 아까 제가 대표님 오전에 보내준 견적서대로 시공하겠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그런 게 증거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로 들이미면 다 이깁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하고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대신해서 나와 있는 소장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우린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소장이 그만뒀어. 네네. 그 대표는 회사에서는 아 우린 모르는 내용이다. 그거 지금 형님 진짜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돈 못 받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장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소장이 하더라도 대표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도 연락을 해서 이거 맞냐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거치셔야 돼요. 그 현장 네,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소송 진 거 진짜 많습니다. 그 회사 대표에서 와 있지만 그렇죠. 그 소장하고의 계약 그렇죠. 문제나 이런 거는 소장은 개인 그냥 그 회사가 일하는 책임질 임원이 문제가 그냥 사용인일 뿐이잖아요. 피용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백날 뭐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계약서도 그러면 그 간이 계약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만 네, 쭉 네. 나와 네, 있고 네. 그냥 뭐 뒤에 뭐 무슨 뭐 각과 어른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내용은 빠지고 그런 거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굳이. 페이지에 페이지 같은 나와서 거. 그냥 네. 서로 상호간에 네, 도장 네, 네. 찍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 네. 충분하고 그러니까 꼭 굳이 뭐 도장이 찍고 각각 이런 필요가 없고요. 네. 어떤 공사를 하는데 네. 내가 당신이 내한테 의뢰했고 요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한다. 요것만 있으면 끝나는 그게 거예요. 무조건 그냥 네. 회사 직인이 찍혀야 된다. 네, 회사 직인 그러니까 법인이면 회사 직인이 지켜야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굳이 직인이 찍힐 필요가 없어요. 개인 사인을 해도 돼요. 그렇죠. 음. 근데 개인 법인 사업자가 대표가 예를 대표이기 들어서 때문에. 현장 그 대표가
사용인감을 찍는 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용인감. 아, 인감 무조건 사용인감, 인감이 뭐 법인 인감이 필요 없어. 사용인감도 되고 다 됩니다. 그 사용인감을 찍은 사용인감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필요 아, 없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야. 도장만 내고. 그게 있으면 더 진정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찍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소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용직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 그런데 이제 법인의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만약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자기가 명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장,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와서 저 회사 대신 뭐 사인은 그런 거 인정이 되죠. 아. 근데 아까 소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소장은 그냥 동사에 이 현장 잠깐 맡아서 잠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케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쨌든 현장 소장하고도 사인을 받고 그 사인 받은 걸 대표한테 보내서 네. 이렇게 이제 일한다는 근거 계약- 자료는 남겨야 네, 되는 대표 거예요. 무조건 그 법인에서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사인도 받고 남기셔야죠. 사인을 받고 회사 그 어디든 현장에 사용인감은 갖고 있잖아요. 그치. 회사명을 쓰고 사용인감을 받으면 되지. 그 사용인감 도장 그러니까 뭐 사용인감이든 그냥 법인 도장이든 뭘 받아도 회사를 아무 대표하는 상관- 도장을 네, 받으면 그것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저 박법이 생각할 때 네. 그 생각하실 때 난 이것만 현장에서 다들 대부분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만 몇 가지만 지키면 후회 안 한다. 그럼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일단 법인은 누구하고 거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특히 주식회사와 거래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주식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회사와 거래할 때는 주식회사 그 법인 자체만 책임을 지는 거지 네. 그 대표이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네. 대표이사는 그냥 그 회사의 음. 그냥 대표 기관일 뿐이잖아요. 그냥 음. 일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절대로 외상을 주지 마시고 웬만하면 법인 규모도 좀 보셔야 돼요. 법인은 그냥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줘도 회사 설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오래됐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갑자기 뭐 처음 거래하는데 막 큰 게 막 그 공사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선불이나 받고 아니면 대표이사 연대 보증인까지 받으면 제일 좋죠. 이 회사가 폐업할 경우 문제가 생겨 당신 개인이 책임진다. 그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 안 써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 써달라고 어렵지만 일단은 근데 처음 거래하는데 막 크게 갑자기 물건을 막 갑자기 뭐 2억을 돌려하는데 당연히 연대보증 써야죠. 그럼 주면 안 되죠. 만약 바로 돈 받고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외상을 깔 때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불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한 달 뒤에 주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도 네. 계약서상에 그런 걸 이렇게 교묘하게 집어였거든요. 회사가 만약에 아, 이제 독소 갑이 조항 같은 거? 뭐 폐업 시, 뭐 불이행 시, 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집어여서 최대한 이제 채권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갑자기 네.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요? 아, 채무- 채무자가 사망. 네. 물론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될 건데, 네. 근데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셔야지 뭐 있을 네. 거고 네. 빚만 있으면 한정승이라면 끝나는 거고 법인이 뭐 만약에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법인은 네. 사망이 없잖아요. 네. 청산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이 무서운 거죠. 어. 법인은 솔직히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법인 등기부등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 살아있다고 법인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이 어. 운영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아. 폐업과 청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이 폐업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 회사와 거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당 누르면 살아있는지 그 이제 폐업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저 이 보면은 법률상으로 네. 용어 중에 제가 진짜 네. 궁금한 게 뭐냐면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 있잖아요. 그 정의가 그게 지금 한정치산자하고 금전치산자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치산자가 지금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예. 그래요? 바뀌었어요. 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네. 한정치산자는 정신이 가끔씩 오락가락하는 거고 네. 금치산자는 아예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것만. 명쾌하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명확하게 말씀해 그리고 금방 잘못했는데 제가 금치산자는 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고 네. 그 아까 전에 한정치산자라고 그랬죠. 네. 그게 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고 아. 명칭이 바뀌었어요. 금치산자는 말을 안 씁니다. 아. 하여튼 금치산자는 계속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고 네. 그 한정치산자는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여튼 뭐. 야,